헐헐 나는 한국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요와 예요 구별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헐헐 나는인데 사실 에요와 예요가 아주 쉬운 용례는 아니에요. 그래서 헐헐 날게 해드리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유익한 용례들을 찾아서 소개해드리면서 앞으로는 헐헐 나실 수 있게 조금씩 더 한꺼번에 날면 또 위험하니까 조금씩만 더 헐헐 날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지난 시간 마지막 장면 기억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른이 집이 어디니 하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수원이에요 하고 대답했어요. 이름은 뭐니 하고 물어보니까 수원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는 곳을 물어보면 수원이에요 라고 하고 이름을 물어보면 수원이예요 라고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궁금하지요? 또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명일대입니다. 이 수원이에요라는 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이에요는 이다하고 에요로 구성된 말인데 이 이다는 나는 학생이다, 연필이다 할 때 그 이다입니다. 에요는 칠판이에요, 분필이에요 할 때 그 에요고요. 에요는 이제 설명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로 이다나 아니다 뒤에 붙습니다. 이다는 이제 학생이고 학생이지만처럼 이렇게 활용을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는 사라지고 이만 남는 거지요. 여기 이제 다시 에요가 붙는 거고, 이 에요하고 이와 에요가 합쳐지면 이에요가 되는 겁니다. 수원에다가 이다 더하기 에요가 되니까 합쳐서 수원 이에요가 되는 거. 이 말의 정체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좀 보면 인명에 대해서 이제 답하기 전에 이제 좀 배웠던 걸 한번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철수예요. 제 이름은 수원이에요. 이 두 말이 대답할 때 좀 달랐었지요. 철수는 예요라고 하고 수원이는 이예요라고 했습니다. 수원이한테는 이가 하나 더 붙었어요. 이 이의 정체가 뭐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수원이는 수원이를 처럼 말하는 게 자연스럽죠. 근데 철수는 철수이는 철수이를 처럼 말하면 좀 어색해요. 수원이처럼 받침이 있는 애들은 이 이를 붙여야지만 자연스럽고, 철수처럼 받침이 없는 애들은 이를 붙이면 오히려 어색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 이름 뒤에 붙어서 어조를 고르는 전미사라고 했죠. 이 어조를 고른다는 것은 말을 좀 부드럽게 해준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을 알고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인명일 때 대답하는 이에요는 이거 오타네. 애가 아니고 이거 얘입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이는 어조를 고른 전미사라고 했었죠.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던 이다가 붙고 에요가 붙는 겁니다. 이렇게 받침 있는 이름 뒤에는 어조를 고르는 전미사 이가 붙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하고 에요가 합쳐져서 이에요가 되는 거죠. 이 수원이하고 이에요가 이제 합쳐지면, 수원이하고 이에요가 합쳐지면 수원이 이에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보통 이렇게 쓰지는 않지요.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요는 이제 예요로 줄여 쓰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이제 그때 예로 드렸던 게 이제 안 되어요. 안 돼요라고 하지 안 되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의자 이에요도 의자 예요라고 하지 의자 이에요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벽지도 벽지 예요라고 하지 벽지 이에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줄여 쓰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말은. 그게 이제 한국어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받침이 없는 말 뒤에는 이에요라고 하지 않고 얘처럼 예요라고 줄어드는 겁니다. 이 어조를 고르는 전미사 이가 붙어서 수원 이가 되는 거고, 이 이에요가 줄어서 예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치면 수원이 예요가 되는 거예요. 두 말을 도시일 때와 사람일 때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도시일 땐 수원은 그냥 수원이다에다가 에요를 붙였어요. 이 이다에다 에요는 줄어들면 이에요가 되니까 그냥 도시인 경우 답할 때는 그냥 나는 수원 어디 살아요 하면 수원에 살아요 할 때 수원이에요 이렇게 답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일 경우에는 이 어조를 고르는 전미사가 붙고 이다 더하기 에요가 줄어서 이에요가 되고, 이에요는 이 받침 없는 말, 얘가 결국엔 받침이 없는 말이 돼버린 거죠. 이 수원이가 원래는 받침이 있는 이름이었는데 이 어조를 고른 전미사가 붙으면서 받침이 없는 말처럼 돼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받침이 없는 말 뒤에서는 줄어들어서 쓴다고 했잖아요. 벽지이에요라고 안 하고 벽지예요 하는 것처럼. 그래서 수원이예요가 되는 겁니다. 정리해 봅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해를 해도 좋지만 그냥 즉각적으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게 이해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사물일 때는 받침이 있으면 이에요, 연필이에요처럼 쓰지요. 받침이 없을 때는 예요, 자전거예요처럼 씁니다. 이거는 첫 번째 시간에서 했던 겁니다. 그때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인명일 때는 조금 달라지죠. 받침이 있으면 이 더하기 예요가 되고, 그래서 수원이예요가 됩니다. 왜? 이 이가 어조를 고르는 전미사라고 했잖아요. 사람 이름 뒤에 붙어서. 그 다음에 받침이 없는 이름 뒤에서는 그냥 예요, 철수예요처럼 쓰면 됩니다. 자,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하세요. 이 제품은 무엇인가요? 딸기는 어디에 있나요? 질문은 다른데 보기의 답은 두 개가 똑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힌트를 드리면 1번은 이 제품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2번은 어디에 있냐고 물어봤어요. 요게 힌트입니다. 요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께서 어떤 것이 답인지 한번 꼭 맞춰보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